호주 중앙은행은 5개월 동안 기준금리 4.1%를 유지해오다 11월에는 금리를 4.35%로 인상했습니다. 인상의 이유는 9월까지 분기의 인플레이션이 5.4%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에서 3%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수치가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BA는 2025년 말은 되어야 인플레이션 목표인 3%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자율을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는 의견이 50%입니다. 5개월이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RBA가 갑자기 이자율을 올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지난달에 분기 인플레이션이 5%가 넘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자율 인상의 목소리가 높아졌었고 11월에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예상치도 70%에 달했기 때문에 당일 주식시장이 좀 내리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호주가 이자율을 올린 반면 미국에서는 이자율을 5.5%로 동결하면서 두 나라 간 이자율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 이자율이 호주보다 높기 때문에 환율은 63에서 64센트에서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중앙은행 총재인 필립 로 총재가 임기를 다한 후 퇴직하고 신임 총재인 미셸 블록 총재로 바뀐 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이자율인데요. 이렇게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중앙은행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것은 가계 소비는 줄어들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호주의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 덕분이 큰데요. 호주 인구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민자와 유학생 등의 해외 유입을 포함해 연간 2.8%나 증가했습니다. 2,500만 대였던 인구가 벌써 2,700만 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결과로 점점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임금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실업률이 3.6%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잡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고용의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 요인을 해소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원인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계의 실질 소득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전체 GDP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GDP 증가율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의 전체 총생산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1인당 GDP는 3월, 6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인 GDP를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늘어난 인구로 인해 1인당 GDP인 GDP per capita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고 9월도 마이너스를 예상하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서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이미 겪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이미 코로나 전에 호주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데 다행히 그때에 비해 호주 수출 비중이 큰 철강석 가격이 받쳐주면서 채광 경기는 그때보다 나은 편입니다. 이제 점점 중국과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해 모드를 조성하면서 호주의 수출길을 다시 열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잘 풀리길 바라봅니다.